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 2007년 현재 암 치료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최전선에서 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만남. 네 명의 석학에게 암 정복을 향한 희망 메시지를 들어본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해마다 6만여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첨단 방사선 치료법이 암 정복의 희망을 현실로 바꿔놓고 있다.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정확히 타격하는 꿈의 방사선 양성자 치료. 마취나 수혈도 필요 없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첨단 방사선 수술.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암세포를 스스로 찾아가 파괴하는 방사선 항암 스마트 폭탄. 호흡에 의해 움직이는 종양도 추적한다. 방사선의 진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암은 더 이상 사망 선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염성 질환처럼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일 뿐입니다. 미국 3대 암치료 기관인 MD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콕스 교수와 울산의대 최은경 교수가 만나 암 정복의 희망을 모색해본다. 암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2년 전 겨울, 평소보다 많이 피곤하다고 생각했던 김연아 씨는 목욕을 하다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재작년 1월 달에 하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콩알만한 게 딱딱한 게 딱 걸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 진단 결과는 유방암이었다. 42살, 한창 나이에 찾아온 암. 현아 씨보다 더 놀란 건 아직 어린 두 딸이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냥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 만약에 엄마 없으면은 만약에 크게 큰 병이라면 어떡하나 하고 막. 암이라는 충격 뒤에 찾아온 것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치료법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입원을 하고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암이 이제 퍼져 있을 경우에는 유방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신체 일부가 나가는 거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막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박사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고. 11시 방향 쪽에 있었던 종괴였고요. 그러나 현아 씨는 종양 부위만 잘라내는 유방 보존 수술을 받았고 가슴의 모양도 유지할 수 있었다. 재발과 전이를 막아주는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목욕탕 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표시도 안 나고. 그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했잖아요. 무조건 다 한쪽을 다 도려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지금은 그런 수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또 방사선 치료 받고 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더 낫죠. 2기 이하 조기 유방암의 경우 유방 보존술의 생존율은 기존의 유방 절제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슴의 형태와 기능은 보존하면서 절제술과 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유방을 보존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국소 재발률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 국소 재발률을 줄이는데 가장 지금 좋은 치료 방법이 바로 방사선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를 그렇게 유방에다가 해주는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1기 같은 초기인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유방을 완전 절제한 경우와 지금 재발률이나 생존율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32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김연아 씨는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지켜준 방사선 치료.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암도 두려운 존재만은 아니라고 현아 씨는 믿고 있다. 딸이 둘이잖아요. 애들 위해서 저는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이길 수 있죠. 암 정복한다 그러잖아요. 뭐 우주 달나라도 가고 뭐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 암 못 잡겠어 진짜.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도 그게 의술이 발달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을 때는 다 이렇게 다 도려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방사선 치료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보존 수술을 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감사한 거죠. 올해 72살의 안인배 씨는 지난 7년 동안 인생 최대의 고비를 2번이나 넘었다. 2000년에 위암 수술을 했고 5년 만에 다시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것이다. 폐 한쪽을 완전히 절제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에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건 너무 큰 부담이었고 안인배 씨는 결국 수술을 포기했다. 네, 착잡했죠. 뭐 이거 내가 가만히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사하고 뭐 착잡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생각이? 근데 저는 사실 저 한 몸 죽으면 괜찮은데 사실 이게 자식들도 있고 전부 손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큰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의 노릇을 하다가 그 폐암간에 그렇게 된다면 참 그 곤란한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인배 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산행을 할 정도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수술마저 포기했던 그가 폐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토모테라피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 덕분이었다. 토모테라피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기에 CT 촬영기를 결합시킨 첨단 방사선 치료법이다. 치료 직전에 CT 촬영을 해서 종양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 당시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 치료 부위와 방법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또한 기계가 360도 회전하면서 51개 방향에서 방사선을 내보내기 때문에 한 방향에서 쏠 때보다 정확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다발성 종양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라든지 정상폐라든지 식도, 척추신경 이런 방사선에 비교적 취약할 거라고 생각되고 만기 후유증이 예상되는 이런 장기들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높여주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6주 동안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안인배 씨. 3, 4cm 정도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쪽에다 대고 저희가 방사선 치료 전 왼쪽 폐에 있던 지름 4cm의 종양이 1cm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PET-CT를 참고로 할 때 그 부분에 살아있는 종양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처음엔 주저하기도 했다는 안인배 씨. 그러나 치료가 끝난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사실 뭐 제 기분으로는 다시 제 인생을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는 폐암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걸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났고 참 그 치료 받는 동안에도 고통도 없이 이렇게